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방사선과 학과별 맞춤형 자소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성격의 장단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매사에 꼼꼼히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1학년 때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드림 매니저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방문하는 아이들을 직접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직업을 체험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체험 시간을 정하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선택하고 현장 방문 시 주의할 점을 계획하여 계획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한 후에 활동에 임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꼼꼼하게 일했던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썼죠. 아이들이 직업체험 활동을 순조롭게 아이들은 실제로 직업체험 활동을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했고, 저는 마지막까지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만 하는 봉사활동이었지만 사회복지관 선생님께서 이후에 더 봉사활동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셨고, 저는 1년 동안 드림 매니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의 강점을 살려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 꼼꼼히 그리고 완벽히 수행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점을 일단 자신의 꼼꼼함을 기준으로 드림 매니저라는 한 가지의 경험을 통해 내가 드림 매니저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해서 꼼꼼하게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줬죠. 아주 훌륭하게 쓴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단점은 지나친 신중함 때문에 생각이 많다는 점입니다. 단점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세심하게 신경을 쓰려다 보니 일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업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일지를 쓰며, 시간일지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도 나왔네요. 시간일지를 쓰며 어떤 일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체크하여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좀 분석해서 보면요, 여러분, 방사선사로서 내가 꼼꼼하게 일하는 것들의 키워드를 명확하게 냈죠. 방사선사로서 꼼꼼함이 저의 강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꼼꼼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꼼꼼함 때문에 내가 어떤 성과까지 낼 수 있었다, 결과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잘 쓴 사례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단점을 쓸 때는 내 단점이 너무 신중한 게 단점입니다 라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는 뭐였습니까? 시간일지를 쓴다와 같은 이런 극복의 방법들을 써준 것도 매우 좋은 작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을 작성한 두 번째 사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저의 장점은 끈기와 책임감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서툴러서 많이 혼났습니다. 실수를 하면 혼이 나는 것이 무서워서 그만두고도 싶었지만 끈기를 갖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계속 일을 하면서 보니 재료가 다 떨어져 가는 것, 테이블이 덜 정돈된 것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책임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사례로 보여주고 있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 놓고 한 번 더 확인해서 손에 익어 빠르게 정확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는 게 느리다고 혼을 냈던 사장님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꼼꼼히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게 책임감이죠, 여러분. 그럼 잘 해낸다고 해서 저를 믿고 저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였고 주변 동료들에게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다들 얼마 못할 것 같다고 말했던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이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장점을 살려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업무를 하는 그런 인재가 되겠습니다. 본인의 책임감을 식당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책임있게 잘했던 구체적 사례와 함께 얘기해준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저의 단점은 너무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점 때문에 일의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려지는 것들이 결코 회사 생활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내에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우선순위라는 방법을 통해서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라고 사례를 작성했죠. 그래서 제가 작성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확실한 강점들, 단점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장점을 형성하게 된 또는 장점을 통해서 성공하게 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써주지 성공하게 된 경험을 대여섯 가지 써주면서 구체적이지 않게 추상적으로 쓰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 항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한 두 가지의 사례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내용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이제 난 작성 방법을 알겠어. 난 이제 내 것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만의 성격의 장단점 항목 한번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로 학창시절의 작성법과 그 사례 한 번만 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은 우리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항목이라고 몇 차례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학창시절만큼은 지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기술을 익혔는지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준비했는지를 설명해야 되고요. 학창시절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와 활동과 기술을 익혔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지원자 스스로가 좀 얘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을 보시면 자신이 학창시절 지원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많이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여러분 이제 현장 실습 가셨던 경험이 좋은데 하나나 두 개 정도의 경험을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방금 전 성격의 장점에서도 그랬지만 경험은 가능하면 하나에서 두 개만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전공이라면 어떤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경험이라면 어떤 실습과 활동에서 본인의 역할은 뭐고 수행 내용은 뭐였는지, 기술이라면 내가 어떤 기술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학창시절의 노력이 입사를 하고 나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연결해 주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보고요.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의료봉사 활동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2학년 학과 커리큘럼을 찾아보며 과목 수도 많아지고 전공 실습 과목을 배우기도 하지만 전공 실습 과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중 교수님께서 1학년도 참여 가능한 의료봉사 활동이 있다는 말씀에 바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방사선과에서는 찾아오시는 분들께 골다공증 검사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1학년이라 제대로 된 과목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지만 의료봉사 전에 미리 교육을 받고 실제 봉사활동 시에도 교수님의 지도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 번에 더 정확한 결과를 내고 싶어 열심히 하면서 환자분들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신뢰하며 검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봉사활동의 횟수가 눈에 띄게 많지는 않지만 첫 봉사 때보다 다음 봉사, 그 다음 봉사 때 좀 더 발전한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분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웃는 얼굴로 방사선사로서 인사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 환자분들의 긴장된 몸과 마음도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방사선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의료봉사를 나갔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쓰는 것도 되게 좋다고 했죠. 이 경험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골다공증 검사 역할을 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많이 웃고 친절하게 환자를 대하는 것만큼은 내가 배웠다. 그래서 회사 입사에서도 이런 친절하고 상냥하고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방사선사가 되겠다라고 마무리까지 써주시면 저는 충분히 학창시절로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흥미의 분야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학창시절 관심을 갖고 흥미 있었던 분야가 무엇인지, 활동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써주고, 자신이 경험해서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의료봉사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맡았어요. 이런 역할도 분명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냐? 신뢰받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검사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과정도 나오고, 이걸 통해서 아주 부족한 부분도 여전히 있지만 환자를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웃으면서 대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향상된 역량도 학창시절의 경험란에는 써주시면 좋습니다. 학창시절은 결국 전문성의 항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회사의 업무에 이 향상된 역량을 적용해 볼 것인지를 써주는 건 반드시 별 5개 펴놓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 실습을 다녀온 뒤 학업에 대해 더 많은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직접 환자들의 포지션을 잡아주고 기계 조작법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그죠? 촬영에 대한 설명도 들으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던 현장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분들의 케어도 해보고 질병에 관해서 이야기도 들어보니 전공 분야 이외에 더 신경 써야 될 분야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많은 선배 방사선 분들을 보면서 방사선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생겼고 얼마나 멋진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예 의료봉사를 하며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이나 눈이나 귀가 불편하신 분들의 검진도 도와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시고 같이 검진을 기다리는 동안 말동무를 해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더 편안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할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습과 봉사활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방사선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하고 공부하고 더 열심히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사로 일하게 된다면 제가 공부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이분의 학창시절은 우선 방사선사로서 본인이 포지션도 잡아주고 뭔가 기계작동법도 배웠고 촬영에 대한 것도 배웠다라는 내가 학창시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걸 하나 먼저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의료봉사를 가면서 방사선사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정말로 불편하신 환자분들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현장에서 느낀 점도 써주셨습니다. 학창시절은 이렇게 여러분의 경험 기반으로 그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와 연결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창시절 사례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작성 사례 한번 볼게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우렁더우렁 건강 누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의료봉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 학예의료봉사에서는 안내봉사도 하였습니다. 홀로 돌아다니며 모든 검사를 맡아야 하는 어르신들을 1대1로 담당하여 검사를 수월하게 받도록 돕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어른들께서는 내 말 잘 들어주고 참 잘 웃는다 하면서 검사를 기다리시는 동안 하나도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다고 헤어지기가 아쉽다면서 저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제가 하는 일에 보람도 좀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며 친근한 미소로 다가가 마음 편히 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봉사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사선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식으로 했던 그 구체적 경험들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써주시는 것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많은 글자 수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내용이 짧아도 좋으니 여러분의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과 전공을 잘 연결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워크시트 마지막 항목입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었나 먼저 리뷰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지원자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지원자가 다른 회사가 아닌 이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뭔지, 지원자가 이 직무를 왜 선택하고자 하고 얼마나 이 직무에 대해서 관심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는 지원 동기란에서 우리가 소화해내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사 후 포부는 입사 후에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고 싶은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까지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그 방향은 자신이 이 회사 또는 이 병원에 지원하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원회사나 병원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정보가 많지 않아서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왜 본인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이 직무를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입사 후 지키고자 하는 약속, 업무적으로 지킬 약속, 회사 생활에서 지킬 약속들을 좀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난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입사 후 포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 동기부터 사례와 함께 작성하는 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귀병원의 사명감은 저의 방사선사로서의 사명감과 일치하며 병원으로 일원이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귀병원은 최고의 의료 지식과 기술, 최적의 의료 시설과 환경 조성을 지향하며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발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명을 썼네요. 저는 귀병원의 가치와 목표에 깊게 감동하며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귀병원에서 실습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실습 현장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습하며 임상적으로 접근하는 법, 선생님들에게 환자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방사선사로서 마음가짐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습을 통하여 방사선사로서의 직업의식도 가지게 되었으며 병원의 구성원이 되고 싶은 목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쓰는 거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의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지원하는 곳에 내가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좀 찾아보면서 이 회사의 경영 비전, 목표 또는 이 회사의 인재상 이런 병원들의 이런 정보를 탐색해서 이런 부분에 나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나도 이런 부분과 함께 할 만큼 일치된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회사의 정보를 얼마만큼 탐색했는지를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지원 동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 당신 회사에 가서 이렇게 실습을 해봤는데 해봤더니 당신 회사가 병원이 이런 게 되게 좋더라 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원한 병원과의 연결성, 나는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를 이렇게 실습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주면서 귀병원에 가서 정말 선생님들께 많은 걸 배우고 진짜 환자를 대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번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여 한번 해보고자 지원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귀병원은 최고의 진료와 기쁨이 공존하는 병원을 목표로 병원에 또 그 정보가 들어가 있네요. 지속적인 연구학습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좀 조사했어요. 보이네요. 저는 대학 시절 경험했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환자를 우선시하고 환자에게 병원이 차가운 곳이 아니라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병원이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는지도 좀 작성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병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 최대한 좀 조사하고 아는 내용들로 먼저 쓰시고 내가 그런 병원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결해서 써보시는 것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작성 방법입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을 목표로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는 귀병원은 대학 시절 실습을 하며 환자를 위한 질 높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저의 다짐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병원이었습니다. 실습했던 병원과 나의 실습 경험과 병원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학과 생활을 하며 배운 지식과 환자를 만났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그런 노력들이 귀병원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더불어 글로벌 리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원 동기의 사례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어떤 형태로 되던 이런 이유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써주시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모토를 갖고 있는 데서 실습을 했는데 이러한 실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당신 병원이 훨씬 더 매력있고 다른 어떤 병원보다도 실습을 해보고 경험해봤더니 당신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더라 라는 것들의 연결 포인트를 갖고 지원 동기를 써주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대부분은 현장 실습을 해보신 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지원 동기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사 후 포부 작성법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귀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거버닝을 써서 해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했었죠. 첫째, 입사 후 매일매일 업무에 대해 잘한 점, 실수한 점을 기록하여 피드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업무에 적응할게요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업무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검사를 어려워하시는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셋째,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귀병원이 믿음과 신뢰를 받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노력이 환자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입사 후에 4가지나 목표를 세워서 얘기해 줬습니다. 모든 항목을 이렇게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사 후에 약속, 노력 1, 노력 2, 노력 3, 노력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방법들을 좀 써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첫째, 병원의 발전과 환자들의 건강,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일 1시간씩 직무 관련된 공부를 하여 보다 좋은 영상을 제공해서 좋은 진단과 알맞은 치료 방법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잘 썼죠? 매일 1시간씩 공부하면서 어떤 것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매우 훌륭하게 잘 쓴 사례입니다. 둘째, 조직원과 협력하여 병원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사랑받고 환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로운 방사선사가 되도록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들을 실천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로써 여러분과 제가 벌써 4번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의 채용의 트렌드를 설명을 드렸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오랜 시간 설명드렸습니다. 매 회차 강조하는 내용들이 일부 조금씩 있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 즈음에서는 자소서는 이런 거구나. 자소서의 각 항목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전 작업과 조사가 좀 필요하구나. 내가 나의 경험이 어떤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는 정말 LMS상에 우리가 올릴 자소서를 한번 정리해보고 작성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 먹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회차 강의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